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은 여러분하고 약속드린 대로 일본의 외교, 그 두 얼굴의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의 나라꽃은 무엇일까? 아마 사쿠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일본의 나라꽃은 국화입니다. 근데 이 국화는 일본 황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본의 보통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가장 친근한 꽃은 아마 사쿠라가 될 겁니다. 자, 사쿠라하고 국화의 차이. 이 두 개의 그 간극. 이쪽에서 저는 일본의 외교가 생존하고 일본의 외교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그런 쪽으로 일본의 외교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두 얼굴의 외교라고 볼 수 있죠. 사쿠라, 벚꽃을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막 보여주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벚꽃의 그 이면에 일본의 강고한 국가주의인 국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쓴 인류학자죠.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에게는 이중성이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고 냉혈한이고 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요소를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인들은 굉장히 탄미적이고 유미적이고 아주 순정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 다테마에 겉으로 드러내는 일본인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속에 품고 있는 이 혼내 사이의 그 차이, 그것도 얘기하고 또 일본 사회라는 건 한마디로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자리 잡은 그런 사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루스 베네딕트는 단 한 번도 일본에 가보지 않고서 당시에 수용소에 있었던 일본인들을 인터뷰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최고의 명작으로 여전히 대적할 만한 책이 없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외교. 이번에 아마 여러분께서 일본 외교의 현실을 G7에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스가가 뭐 낯을 가린다 이러면서도 스가는 여러 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55만 이 정도의 백신을 못 얻어왔지만 스가는 1억 병이나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다들 안 간다. 일본 국민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는 이 와중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G7 국가들이 도쿄올림픽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보면 일본 외교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일본 외교의 특징은 학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외교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눈치 외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기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외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좋게 말하면 국제 외교고 또 아주 까놓고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보는 외교다. 그래서 상황 외교다. 이런 말도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어디가 아주 실세인가 이런 걸 열심히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일본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일본은 철저한 미일 중심 외교입니다. 오로지 미국을 위한 또 미국의 일본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해구산 아래 또 미국의 그 넓은 시장 아래 일본이 패전국에서 정말 미국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본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부시하고 고이즈미하고 아주 그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부시하고 고이즈미만 그랬을까요? 레이건하고 나카소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론이라고 부르고 또 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고이즈미는 한때는 일본 안에서도 부시의 푸들이라는 그런 모욕이라든가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일본은 미국의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이즈미 때는 대단했었죠. 그래서 고이즈미가
퇴임을 하게 될 때 부시가요, 이 페어웰 파티를 해줬어요. 그때 고이즈미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서부 영화에서 정의를 위한 보안관 노릇을 쭉 하고 있다. 그런데 악에 맞서서 미국이 싸울 때 서부 영화에서는 혼자지만은, 그러나 외교에서는 일본이 항상 미국 옆에 있다. 그러므로 외교가에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은 외롭지 않다. 뭐 너무나 이렇게 올라오는 닭살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또 일본인들은 이런 미일 편중 외교 쪽에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있느냐? 한마디로 너무나 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모의 이 룰, 스모의 경기는 즐기지만은 정말 스모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게 일본 외교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 이 스모의 명문가에서 나온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일본 스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요코즈나라고 해가지고 챔피언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만 되면은 10명도 되고, 뭐 5명도 되고, 요코즈나가 3명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미국만을 받들고 또 오로지 미국만을 원 챔피언이라고 보는 일본의 굴신 외교, 종속 외교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시라이 사토시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영속 패전론이라는 말 속에서 미국에 그렇게 능멸을 당하고 또 미국에 처참하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여받고도 일본은 그 패전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오로지 미국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얻는, 일본은 독립국가나 자주국가가 아니다. 일본 외교에서 바로 일본의 그 미국 편중 또는 미국 종속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종속된 국가다. 이렇게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일본 외교의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일본 외교를 딱 우리가 규정을 하자면 실리 외교, 경제 중심 외교, 이익 외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을 통해 갖고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통해 가지고 트랜지스터부터 팔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일군 거. 거기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처절하게 봐준 거. 또 일본 상품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사줬고 또 이런 쪽에서 이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의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라는 것은 메카더러 해역은 정말 기가 차게 뒤로 넘어지게 할 뻔한 일본인들의 그 묘한 태도인 거죠. 메카더는 일본에 갔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폭도 투하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할까? 뭐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일본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자신을 환영해서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메카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인은 11살 어린아이의 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일본은 결국은 취했던 건 뭐냐? 철저한 국제적인 시장 속에서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경제를 선택하면서 미국의 군사에 의지하고 미국의 군사 비용을 다 떠넘겼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도 뭐라고 불만도 했지만은 바로 이런 안보 종속과 또 경제 종속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철저한 실리를 취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본 외교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의 앞으로 외교의 방향은 어떻게 갈까? 저는 오늘 이 방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요, 미국하고 맞서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에 이어서 팍스 차이나를 중국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30년 안에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서 지금의 미국이 하는 그런 모든 역량을 중국이 쥐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중국이 제일 의식을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 대한민국? 유감스럽지만 아닙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핵을 김정은이 갖고 있음으로 해갖고 주변 국가의 핵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국이 제일 꺼려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핵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보다도 더 심각한 게 바로 일본의 핵 무장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미국은 단순히 비핵화의 문제가 있지만은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길들이기와 더불어서 일본을 핵무장시킬 것이 아닌가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유순합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두 얼굴을 보여준 거죠. 진주만을 공격했고 한편으로는 메카더가 승자가 돼서 왔을 때는 막 박수를 하면서 메카더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사쿠라, 일본의 외교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 문제 역시 일본은 두 얼굴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기대가지고 핵 우산 아래 안보는 미국이 오케이, 경제는 우리 일본이, 이랬던 일본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갖고 미국하고 뭐든지 예스 예스 하면서 속으로는 일본은 핵무장을 할 날을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고 그날을 위해서 일본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얼굴의 사쿠라 일본 외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일본의 두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처할지 굉장히 큰 과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예옥TV 멤버십 후원으로 동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11시에, 월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